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비 오는 금요일 아침이네요. 저는 오전에 재판 하나 마치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길이고요. 사무실에 한 며칠 못 올렸죠. 드라이브 슈브를 좀 진행하는 사건에 하나 패소를 해가지고 마음이 좀 괴로워서 좀 그랬었고, 또 다행히 또 그제는 또 하나 탄건 이기고, 이게 뭐 패소와 승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멘탈 잡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 프로야구 최근에 SK 염 감독께서, 양반이 나이가 저랑 동갑인데 연패의 부담 때문에 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래가지고 쓰러지셔가지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깜짝 놀랐잖아요. 패를 할 수도 있는데 연패가 되면 이게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죠. 소송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소송도 뭐 패소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연달아서 몇 번 이렇게 패소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멘붕에 빠지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요즘 저는 뭐 소송도 소송이지만은 여러 가지 좀 뭐 M&A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협상, 그리고 이런 계약 같은 것들을 좀 몇몇 클라이언트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보면 참 되게 머리가 좋다, 그리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되게 좀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본인 스스로가 돈이 많고 본인 스스로가 좋은 기반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또 많은 분들은 본인 스스로는 사실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A와 B와 C, 그러니까 내가 A사를 알고 B사를 알고 C사를 알면 각 회사를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A사의 부족한 부분을 B, C사에서 메꿔주고, B사의 부족한 부분을 A, C사에서 메꿔주고, C사의 부족한 부분을 A, B사에서 메꿔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찬스를 만드는 분들을 좀 전 알거든요. 되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하고는 싶은데 내가 뭐 가진 돈도 없고 베이스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내가 내 베이스를 크게 세워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야지. 물론 이게 가장 뭐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서 참 부럽고,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것이, 이게 분명히 내가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ABC 회사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근데 김이라는 이 친구는 이런 비즈니스 기획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기획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어떤 회사를 만나면 이제 이 회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요즘 웬만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또 조금만 신문으로 리서치해 보면 웬만한 기업에 대한 기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지인들을 통해서 그 회사를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거를 탁 치면은 관심을 갖겠구나. 이 사람, 근데 여기가 필요한 것이 돈은 많은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돈은 많은데 마케팅력이 부족하다. 그 결핍된 요소를 일단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핍된 요소를 잘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또 찾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이제 그 김이란 친구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활동을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팀들을 모을 때, 아까 A사, B사, C사를 모을 때 중요한 거는 다 결핍이 있는 대상들이라야만 이게 협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내가 다 갖추고 있는데 뭐 누가 나랑 협업하자, 뭐 아쉬운 소리 전혀 하지 않겠죠. 그러니 이 친구는 항상 이제 경제 뉴스를 보고 주위 사람들의 정보를 얻으면서 기업들의 상황들,
이 상황에서 이 회사들은 뭐가 결핍되어 있나. 근데 그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뎁스 있게 일단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회사는 이게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것을 가장 잘 메꾸어 줄 수 있는 회사가 어딘가를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잘 메꿔 줄 수 있는 회사가 그 자체로 이미 잘 나가는 회사라면 또 이게 잘 결합이 안 돼요. 뭔가 거기도 결핍이 있어야만 이런 결합의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사를 메꿔 줄 수 있는 B사를 찾는데 그 B사는 메꿔 줄 수 있는 A사를 메꿔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하지만 또 결핍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고 조각을 찾기죠. 레고 조각. 우리 뭐랄까 퍼즐 맞추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피스다. 100피스짜리 퍼즐 맞출 때 보면 여기에 한 100피스가 놓여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그림을. 그러면은 비슷한 그림인데 막상 내보면은 안 맞고 그런데 딱 맞는 그림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맞춰 나가면은 퍼즐이 세워져 나가는데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리서치하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리서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A사에게 가는 겁니다. A사로 가는 건데,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요. A사가 처음에는 이 뭐 어디서 듣보잡이 와서 말이야, 뭐 우리랑 사업한다고 이 또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불신을 갖고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A사에서 나올 모든 질문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미리 예상 질문을. 그 다음에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절대 약해 보이면 안 된다. 근데 사실 B사랑 얘기가 다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B사를 끌고 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A사를 설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A사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B사랑 잘 맞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바깥에서 볼 때는 B사가 맞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 C사나 D사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또 수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 속에서 니즈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팅 과정을 제가 옆에서 한번 보게 되면 정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그 판세의 역전이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 만날 때는 A사는 그래 뭐 왜 왔는데, 뭐 누구와 뭐 당신 만나보라고 해서 만나보는데 뭐 우리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당신이 뭐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 되게 이제 좀 까칠하게 굴다가 툭툭 요거 부족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되면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점점 이제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제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김이란 친구한테. 대신 이제 김이란 친구는 A사와 미팅 이후에 또 바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B사보다는 더 적확한 C사, D사를 찾고, 그래서 이 친구의 그 어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런 겁니다. 많은 회사들, 결핍이 있는 많은 회사들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레고 조각들인 거죠. 정말 레고 조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그러네. 레고 조각은 그 하나하나로는 독립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못 하는데, 레고 조각들이 모여야만 어떤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사실 지금 시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그 자체로 아주 완전 무결하고 독립적인 돈을 벌고 있고 안정적인 회사도 있겠지만, 그 자체로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레고 조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결핍을 찾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요소가 어디 있는가를 찾는 그 노력을 이제 이 친구는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런 우리 회사 결핍이 뭐가 있는지는 우리 회사가 제일 잘 알 거고, 그럼 우리 회사가 좀 더 찾아서 이 결핍을 메워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는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면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그 A 회사는 뭔가 난관이 있지만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기본적으로 A 회사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이거를 딴 곳이랑 붙여서, 그걸 보통 아웃 오브 박스라 그러죠.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해요. 어딘가에 이렇게 딱 편향돼 있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김이란 이 친구는
원래 이 사업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이 회사에 그렇게 애착이 없어.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회사에 대해서 칼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게 자유로운 발상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발상에 제한이 없는 발상을 딱 들으면 그 A 회사 사장님은 그럴 수도 있네. 자기는 미처 그 생각을 못 해본 거지. 그러면은 이제 제 친구한테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예전에 저 춘추 전국시대 공부할 때, 그렇죠, 전국시대 합종연횡책 뭐 이런 거 아시죠? 합종책이 뭐냐 그러면 전국시대 7개 나라가 서로 쟁패를 다투었을 때 제일 센 나라가 진시황의 찐나라란 말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사천지방에 있는 찐나라. 그래서 찐나라를 진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6개 나라, 뭐 제나라, 초나라, 연나라, 한나라, 위나라, 이런 6개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죠. 1대1로 붙으면 당연히 치니까 그때 소진이라고 하는 뛰어난 그 모사, 제사꾼이 딱 등장해서 얘기를 하죠. 그 6개, 진나라를 제외한 6개 나라를 가서 이제 유세를 하죠. 당신 나라 말이야, 한 나라 비리비리한데 까딱하면은 잡아먹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옆 나라랑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6국을 쭉 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소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6개 나라의 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그 백에, 자기 구찌 백에 6개 나라의 어떤 중요한 도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국의 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진이라는 사람이 했던 정책이 합종, 그러니까 6개 나라가 똘똘 뭉쳐서 어느 한쪽도 이렇게 흐트림이 없이 진나라를 대응해야 진나라하고 한판 붙을 수 있다. 이게 합종책이었고, 이제 그것을 깨트리려고 한 것이 소진의 친구인 장의라는 사람은 진나라 쪽에 붙어서 그 연합을 깨는 연횡책을 폈다. 이래서 합종 연횡책. 그리고 이런 소진과 장이 외교에 뛰어난 사람들을 뭐 도가, 법가, 유가와 같이 종횡가 라는 또 부류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어떻게 재상이 6개 나라 재상일 수가 있지? 아니 그 사람 백에 6개 나라의 그 도장이 다 들어있다고? 말이 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뭐 사마천 사기에 보면 나와요. 소진 열전인가에 보면은 어떻게 육국을 가서 딱딱딱 건드리는 거죠. 그 사람, 그 왕들이 제일 아파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을. 그러면서 건드리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안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국의 재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김이라는 이 친구를 보면은 그 춘추 전국시대의 소진이 생각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어떤 그 엔터티, 자기의 공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공장을 가진 여러 업체들을 놓고 그 업체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결합시키고 연결시키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경쟁력이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되게 찬밥 신세였다가 그쪽에서 거의 극진하게 모시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자 A사가 되게 이제 이 친구를 뭔가 바라고 좀 우리를 결핍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데를 좀 데리고 와 주세요. 그럼 지금 서치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E랑 F가 비슷해. 그럼 E랑 F는 경쟁을 시키는 거죠. A사에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해줄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서 저한테 한번 자랑하려 A4 한 장을 딱 보여주는 거죠. 저 변호사 이거 한번 볼래? 그럼 이제 그게 보면은 등장인물들, 각 회사가 나와 있고 각 회사의 결핍점이 나와 있고 어떻게 결합하겠다. 그래서 everybody happy 될 수 있는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요까지만 A사한테 보여주고 요까지만 B사한테 보여주면서 요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어떤 손에 잡히는 자산,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사업도 하지만 이미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미 많은 레고 조각들이 있어 시장에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레고 조각, 어딘가에 비어있는 레고 조각들이 많을 때 그 레고 조각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도 내가 채워줄 필요가 없어. 이미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다만 그 짝을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 매치메이킹, 어떻게 보면은 소개시켜주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 그게 사실은 에너지고 그게 그 사람의 자산이고 그게 보면 창의력이고 기획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또 오후에 또 그 친구랑 또 미팅을 하는데 또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저랑 같이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가 만날 건데 뭐 여하튼 그런 생각하는 방법, 가상으로라도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어떤 점을 어필해야 이 회사가 나를 반겨줄까, 그리고 이 회사를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시장에서 어디에 있을까.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찾을 때는 그 회사조차도 결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찾는 연습이 어떤 비즈니스 어떤 훈련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머리를 굴려보는,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